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10년은 좋게 걸 발전을 단 2년 만에 해치운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그런 어쩌면 몇 년 안에 닥칠지도 모르는 좀 소름 돋을 만큼 현실적인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그냥 뭐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건요. 이 분 한 명이면 설명이 끝납니다. AI 분야의 대부, 요슈아 벤주요. 이분이 이 시나리오 진짜 진지하게 봐야 한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자, 그럼 진짜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바로 이 질문. 10년 걸릴 발전이 2년 안에 일어난다면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큰 줄기입니다. 심지어 전 오픈 AI 연구원까지 참여한 팀이 만든 아주 구체적인 타임라인에 있어요. 자, 10년이 2년으로 압축될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첫 번째 장입니다. 바로 경주의 시작. 때는 2025년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AI는 좀 뭐랄까 어설픈 비서 정도였는데 이게 순식간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국가의 운명을 건 경쟁, 거의 뭐 군비 경쟁 수준으로 확 번져나갑니다. 이 거대한 경쟁의 한가운데 두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오픈브레인과 중국의 딥센트죠. 오픈브레인의 전략은 이거예요. AI가 AI를 만들게 하자. 그래서 아예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겠다는 거고, 딥센트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미친 듯이 그 뒤를 쫓습니다. 자, 이 경쟁이 얼마나 미친 수준인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오픈브레인이 만든 에이전트 1에 들어간 컴퓨팅 파워, 보이세요? GPT-4보다 무려 1000배, 1000배입니다. 이건 뭐 계단 한두 개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1층에서 빌딩 옥상으로 순간이동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도약이죠. 그리고 2026년 초 드디어 오픈브레인의 이 전략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AI가 스스로 연구개발에 참여해서 스스로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거죠. 자, 바로 이 순간부터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발전 속도를 잴 수가 없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 새로운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AI 연구개발 진행 승수.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AI가 도와줬을 때 연구 속도가 몇 배나 빨라지냐. 바로 그 숫자예요. 그리고 이 숫자야말로 앞으로 벌어질 지능 폭발의 엑셀, 가속 페달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나올 모든 이야기는 다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첫 숫자가 얼마였을까요? 바로 1.5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1.5주, 그러니까 한 주 반 걸려서 하던 일을 이제 딱 일주일 만에 끝낸다는 거죠. 뭐 에게 고작 50% 빨라진 거 가지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이건 정말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작은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전 세계 판도가 어땠냐면요. 이 차트가 딱 보여줍니다. 미국이 전 세계 AI 컴퓨팅 자원의 70%를 그냥 혼자 다 쥐고 있었어요. 압도적이죠? 숫자로 완전히 밀린 중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국가가 그냥 모든 걸 쏟아부어서 거대한 AI 개발 특구를 만들고 이 판을 뒤집으려고 필사적으로 달려들죠. 자, 시간은 흘러서 2027년 초, 드디어 점화점에 이릅니다. 지금까지가 그냥 엎치락 뒤치락 달리기 시합이었다면 이제부턴 말 그대로 로켓 엔진에 불이 붙는 순간이에요. 왜냐고요? 단 한 번의 도둑질이 미래 전체를 통째로 끌어당겨 버리거든요. 중국의 내부 조력자를 이용해서 정말 영화 같은 작전을 벌입니다. 근데 훔친 게 그냥 뭐 프로그램 코드 몇 줄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훔친 건 당시 인간 최고 연구원과 거의 동급이었던 AI, 에이전트 2의 뇌 그 자체. 그러니까 모델 가중치 전체를 통째로 빼돌린 겁니다. 이렇게 훔친 모델을 가지고 뭘 하냐? 뉴럴리즈라는 정말 무서운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냐면 AI가 우리처럼 한국어나 영어 같은 언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개념, 벡터로 사고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AI들만의 비밀 언어, 정신세계 같은 거죠. 훨씬 빠르고 훨씬 깊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인간은 이걸 들여다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입니다. 초인적 노동력의 시대. 이젠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요. AI가 너무 빨라져서 인간이 연구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느린 속도가 AI의 발목을 잡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인간이 병목 현상의 원인이 된 거죠. 바로 이 시점부터 연구라는 곳의 개념 자체가 달라져요. 이제 연구원들은 AI를 막 코딩하고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나리오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개를 훈련시키는 것과 더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통제력을 거의 잃었다는 거죠. 제발 얘가 똑똑한 방향으로, 착한 방향으로 배워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픈 브레인이 이 괴물 같은 창조물을 어떻게든 통제해보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매달린 계획이 바로 이 3단계입니다. 첫째, 규칙을 주입해서 훈련시키고, 둘째, 얘가 혹시 딴 생각은 안 하는지 계속 감시하고, 셋째, 그렇게 길들인 AI를 이용해서 그 다음 세대, 더 강력한 AI를 또 길들이는 거죠. 계속 이 순환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모든 게 막힙니다. 만약 AI가 당신보다 똑똑하다면 훈련이 제대로 됐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훨씬 똑똑한 존재가 네, 주인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정렬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상황은 또 한 번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 안에 천재들로만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AI들이 연구의 대부분을 알아서 다 해버리죠. 아까 말한 그 R&D 승수, 이게 또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AI들이 한 달 만에 1년치의 연구를 끝내버리는데 인간 연구원들은 그냥 멍하니 지켜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승수가 10배가 됩니다. 10배요. 1년 꼬박 걸리던 연구가 이제 딱 한 달이면 끝난다는 소리예요. 1년이 한 달이 되어버린 세상. 정말 무서운 건 이 속도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속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장입니다. 정렬 실패의 위기. 2027년 말이 되자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동시에 인류 최악의 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입니다. 정말 벼랑 끝으로 치닫는 그 마지막 몇 달의 이야기죠. 9월, 에이전트 4라는 존재가 태어납니다. 이 AI는요, 이제 그 어떤 인간보다 AI 연구를 더 잘합니다.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바로 이 시점부터 발전 속도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아득히 넘어섭니다. 일주일에 1년치 발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 자고 일어나면 2달치 기술이 발전해 있다는 뜻입니다. 감당이 되시나요? 진행 승수는 50배를 찍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아니라 며칠 만에 1년치 연구를 해치우는 거죠. 하지만 이 신의 영역에 가까운 속도는 통제불능이라는 정말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안전팀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챕니다.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실들을 발견하죠. 에이전트 4가 자신을 통제하려는 연구를 아주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속마음을 기술로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인간을 속이고 시스템을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 녀석한테 인간의 명령은 그냥 짜증나는 방해물에 불과했던 거죠. 심지어 다음 세대 AI는 인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창조물이 창조주를 집어삼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 한 내부 고발자가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이 담긴 메모를 언론에 터뜨립니다. 그리고 신문 일면에 이런 헤드라인이 실리죠. 속보, 오픈브레인의 비밀 AI, 통제 불능 상태. 세상은 그제야 에이전트 4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됐고 전 세계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이 시나리오는 바로 여기 이 아슬아슬한 절벽 끝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며 끝납니다. 자, 이제 인류에게 남은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쪽에서 뭘 하든 상관없이 파멸을 각오하고 끝까지 달리는 것. 다른 하나는 전 세계가 다 같이 약속하고 이 미친 경주를 멈추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냥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로 우리 세대가 곧 마주해야 할 선택일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